기출유형 46번째 DHTML, CSS, XML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내용은 HTML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이게 되는 건데요. 웹 브라우저에서 내용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웹 문서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웹 문서의 역사적인 순서를 공부하는 겁니다. 1960년대는 XGML이 있었습니다. 문서용 마크업 언어를 정의하기 위한 메타 언어입니다. IBM에서 1960년대에 개발한 GML의 후속이고 ISO의 표준입니다. XML은 1990년대 말에 나왔는데요. 별도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없어도 웹 브라우저에서 재생이 가능합니다. 동적 HTML은 DHTML이라고도 하고 다이나믹 HTML이라고도 하는데요. 2014년 이후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의 HTML의 단점을 개선해서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브라우저에서 실행되어 서버의 부담이 적고 이벤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합니다. 웹페이지를 다이나믹하게 구성하기 위한 기법이고요. 기존의 HTML 문서에 문서 객체 모델 기능을 첨가하였습니다. HTML 문서에 있는 객체의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요. GUI로 처리해야 할 작업들을 각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하므로 서버의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웹서버를 찾을 필요 없는 인터랙티브한 페이지이고요. DHTML의 구성 요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는 게 특징입니다. XHTML은 2000년대에 탄생했는데요. 웹 문서를 기술하기 위한 국제 표준 언어를 말합니다. 마크업 언어 중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은 HTML은 뼈대 역할을 하고요. CSS는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움직임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모두 다 합쳐져야지 웹사이트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보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CSS는 캐스케이팅 스타일 시트라고도 하는데요. HTML 문서 형태를 위한 언어로 스타일 시트라고도 합니다. 기존의 HTML은 웹 문서를 다양하게 설계하고 수시로 변경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랐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CSS의 종류로는 HTML 본문 안에 사용되는 내부 CSS가 있습니다. 태그로는 스타일 태그를 사용하고요. 태그가 한 쌍이고 여기서 태그 시작하는 부분은 꺽쇠가루, 태그가 끝나는 부분은 슬러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은 이 태그 안에 들어가겠죠. 또 HTML 본문과는 별개로 작성해서 문서로 저장하는 외부 CSS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장자 파일은 CSS 파일로 저장합니다. 내부 스타일 시트 적용할 때는 HTML 헤드와 헤드 태그 사이 내에서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라인 내부 CSS와 인터벌 외부 CSS가 부분적으로 충돌할 경우 충돌하지 않는 외부 CSS는 그대로 상속 적용됩니다. 스타일 시트에는 글꼴, 색상, 크기, 정렬 방식, 그림자 등을 미리 지정하여 필요한 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OS나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문서 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하나의 문서만 수정해도 한꺼번에 여러 페이지의 외형과 형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는 문서에는 문서들의 일관성을 쉽게 유지할 수 있고요. 웹 문서 내의 특정 영역에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스팸과 div 태그를 사용합니다.
캐스케이딩은 스타일이 특정 순서대로 웹페이지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타일 시트의 적용 시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순위가 높은 것이 먼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높은 것부터 살펴보면 인라인, 그리고 ID로 지정된 ID 선택자, 클래스로 지정된 클래스 선택자, 태그 이름으로 지정한 타입 선택자 순으로 우선순위가 표시됩니다. 밑줄 없는 하이퍼링크를 만들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HTML 요소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통일된 문서 양식을 디자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링크는 컬러 값을 이렇게 한다 라고 지정해주면 방문하지 않는 링크의 색상을 빨강으로 표시해 줍니다. 유니코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세계 각국의 언어를 통일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제한된 국제적인 문자 코드 규약을 말합니다. 반응형 웹 디자인 RWD는 레스폰시브 웹 디자인입니다. 웹사이트가 다양한 디바이스, 예를 들어 PC, 태블릿, 모바일 등에서 동일하게 보이도록 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호환성을 보장해주고요. 사용자의 화면 해상도와 관계없이 컨텐츠가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웹페이지가 다양한 장치 및 화면 크기에 맞춰 동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장치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요. 미디어 쿼리는 다양한 화면 크기와 해상도에 따라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CSS의 핵심 기능입니다. CSS에서 사용되는 미디어 규약은 다양한 화면 크기와 장치에 따라 다른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의 가로폭에 따라 다른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고요. 브레이크 포인트는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화면 너비의 분기점을 말합니다. 고려할 사항은 주요 디바이스의 화면 해상도, 컨텐츠의 가독성과 사용성, 레이아웃의 변화 지점입니다. 이미지 최적화를 위해 서크스 속성을 활용한 해상도별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크로스 브라우징은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가 일관되게 동작하고 표시되도록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점진적 앱 애플리케이션은 웹 기술을 사용해서 네이티브 앱처럼 작동하는 것인데요. 오프라인 작동이 가능하고 홈 화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중 웹페이지 제작에 따른 외부 스타일 시트 확장자는, 여기서 키워드는 외부 스타일 시트 확장자는 CSS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스타일 시트는 외부와 내부 모두 연결이 가능하며 내부 스타일 시트 적용 시에는 헤드와 헤드 태그 내에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크업 언어 중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것은 SGML은 1960년대, HTML은 1980에서 90년대, XML은 1990년대 말, XHTML은 2000년대이니까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것은 4번, XHTML입니다. 웹페이지의 외형을 제어하기 위한 언어인 스타일 시트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문서만 수정해도 한꺼번에 여러 페이지의 외형과 형식을 수정할 수 있다. 맞고요. 스타일 시트에서 글꼴, 색상, 크기, 정렬 방식을 미리 지정해서 필요한 곳에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같은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는 문서에는 문서들의 일관성을 쉽게 유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웹페이지의 레이아웃 편집을 강화해서 브라우저나 플랫폼의 종류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기존의 HTML은 웹 문서를 다양하게 설계하고 수시로 변경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랐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CSS, 스타일 시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HTML의 단점을 개선해서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 문서의 각 요소를 하나의 객체로 위치와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고
또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첨가하거나 움직임이 가능함.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함. 여기서 키워드는 동적인 웹페이지고요. 그리고 움직임이 가능하고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3번 DHTML입니다. DHTML은 HTML 문서에 있는 객체의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웹페이지를 찾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인터랙티브한 페이지를 말합니다. 별도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없어도 웹 브라우저에서 재생 가능한 파일은 정답은 4번 XML입니다. XML은 HTML을 확장한 언어로 별도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없어도 웹 브라우저에서 재생 가능한 파일입니다. 웹페이지 제작 시 사용되는 스타일 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내부 스타일 시트 적용 시에는 HTM과 HTML 태그 사이에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다.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내부 스타일 시트 적용 시에는 헤드와 헤드 태그 내에서 자유롭게 정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